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일이 좀 잘 풀려서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공이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무 공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난관에 부딪혀서 잘 안 될 때는 그 탓이 주변 사람들 탓같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공격하게 돼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런 경우가 원래 일상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현상을 탄핵 관련 이로 인해서 거기 탄핵 반대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자제하는 것이 서로 안 좋겠나 싶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전부 허물이 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뭐 고쳐집니까? 괜히 서로 틈만 생기는 건데 그런 것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은 녹음복사해서 자기 이름 계정에 올리지 마시오, 그건 금기하시오 그랬죠. 그거 혹시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유하고 카톡으로 뭐 여러 사람 보내기 하고 이거 공유라 그러죠. 공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공유해서 널리 퍼지면 더 좋죠. 그리고 사이트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URL 퍼가기로 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 버튼 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URL 퍼가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럴수록 나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나오는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편집을 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계정의 유튜브. 이거는 저작권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작자가 그 내용을 어떨 땐 수정해야 되고 삭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클릭수라든지 모든 게 같이 다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나눠지니까. 한 곳으로 모아져야 클릭수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더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유튜브에서 위로 띄워줍니다. 클릭수가 많으면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갈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저작권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고요. 오늘은 트럼프 북한을 어떻게 다룰까, 그런 옵션이 뭐뭐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옵션에 어떤 성격이 따를 때는 징조가 보이지 않을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거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 누구 할 거 없이 전쟁 나는 거 다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전쟁 나길 바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전쟁은 왜 하는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비겁하면 죽고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심심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평화를 좋아하니까. 자, 그런데요. 북한 핵이 곧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도 위협을 느낀다 이거예요. 뉴스 보도에도 나오잖아. EMP탄. 그 뭐냐 하면은 저 수십 킬로 이 상공에서 핵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전자기가 나가서 수많은 컴퓨터고, 요즘 일상이 모두 전자제품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자제품 핵심들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작동불능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 철도, 가스 그 어떤 것도 작동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 모두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이 EMP 폭탄인데 그 위험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자꾸 보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군사작전을 한다면 어떤 징조가 안 보일까요? 없을까요? 물론 거의 없겠죠. 왜냐? 이건 이라크 때와 아프가니스탄 그 작전 때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이면 새벽에, 그럴 때
전격전 하는 거기 때문에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알면 그거는 작전이 아니죠. 그렇죠? 모두가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 징조가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모두 북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또 미국 상원, 하원 이런 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 주문을 강경하게 행정부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 담담하고 별말 없고 평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국을 움직여 가지고 북한을 조여 가지고 어떻게 하련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거는 군사 옵션 쪽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반면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 또 한편에서는 도저히 군사작전 안 된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협상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흘러나올 때는 오히려 군사작전 쪽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사작전을 흘리면서 그걸로 압력을 넣을 것 같고 그걸로 결단을 넣을 것 같이 늘 하면은 그건 오히려 군사작전 쪽은 마음에 안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 아니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제외하고 어떤 정권에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을 할 때 이제 그때는 군사작전을 앞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중국에 압력을 넣고 중국이 결단을 내려라 하고 중국과 협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더 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작전 쪽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군사작전 실제로 임박에 간다면 어떤 징조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가 세지고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 변동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어떤 사태가 나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러나 이런 군사작전은 한국에서 군사작전은 너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도 알아차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도 뭔가 환율은 움직이지 않겠냐 싶어요. 환율. 한국과 미국의 그 환율. 예를 들어서 1200, 1300, 1500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간다 이거예요. 그 지수가 이제 그런 징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어떤 조짐을 느껴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자국민 보호 이런 거. 한국의 입국을 자제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주변 나라가 알게끔 할 택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자국민 보호 하고 싶겠죠. 지금 한국 내에도 15만이라는 그 미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은 안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국민 보호한다고 철수를 하는 훈련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어떤 조짐을 보이고 이런 거는 차라리 북폭하고는 상관이 없다. 군사작전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오히려 군사작전 하면은 그런 조치 일체 안 하겠죠. 그런 조치를 하면은 남이 의심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건 몰라도 어떤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면은 그 여파가 대번에 좌우 사방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못할 거예요. 심각한데도 그건 못할 거다 이거죠. 일 터지고 나서는 조치하겠지만은 미리는 못할 것이다. 미리 한다면 오히려 그건 아니다. 그냥 훈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조짐은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평화 협상을 흘리고 또 언론에서 그런 것이 떠돌고 그러면은 오히려 군사 작전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금방 뭔 일 날 것 같지 그렇게 하면은 뭔 일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지네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그저 두세 가지 뿐이라 봅니다. 하나는 북한하고 핵 협상하고 평화협정 맺는 거 하나. 이제 그거 한국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조치 취하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움직이고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없겠지요.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제 군사 조치 이런 것도 못하지요. 시간이 더 흐르면 그때는 이제 그건 절대 못하고 그때 협상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요. 지금도 군사 조치는 좀 늦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핵무장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조치 이제 못할 정도 되면은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무장하고 또 미국의 전술의 핵무기 들여다 놓고 뭐 그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뭐.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뚫뚫 뭉쳐서 단결하고 그렇지 않고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달리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참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나라가 종종 있어요. 상당히 강했는데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군사작전을 한번 잘못했다든지 왕이 어떤 결정 한번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강한데 거짓말같이 무너져버리는 경우 그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저 수나라, 당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강성했던 고구려가 그 삼형제 다툼으로 영계소문 아들이 세 형제에 있었잖아요. 삼형제 다툼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강했지만은 의자왕 때 작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져버리죠. 물론 사서에는 의자왕이 유흥에 빠져서 그랬다 하지만은 끝까지 신라보다는 훨씬 강했다는 거죠. 모든 군사력이. 그런데 작전 하나 잘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 인도가 최상의 세계 최고 선진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고 그 이후로 500년, 1000년간 그때 이제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 평화롭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온 이슬람군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그때는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고 모두 평화롭고 어떤 대립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철저히 좀 안 해가지고 바로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제 강성하고 평화롭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또 그리고 가까운 애로 월남 보세요. 월남이 월맹보다는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강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웠죠. 그때만 해도 잘 살았죠. 우리 한국은 정말 못 살았고 그런 월남이 내부적으로 적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완전히 적화돼가지고 무너지는 케이스입니다. 그쪽은. 언론부터 해가지고 모두 국회, 사법부 다 적화되면서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투 제대로 못했죠. 어이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마야 제국이 겨우 몇백 명 스페인군한테 무너질 때도 그랬고 왕이 포로 돼버리니까 왕은 그 당시 이제 신성스러운 존재고 태양과 같은 존재고 그랬죠. 왕으로 기준해서 그 사회가 이루어진 사회였는데 왕이 딱 포로가 돼버리니까
그 인구가 1000만이 되는데도 그 몇백 명하고 대항을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린 경우죠. 그 경우는 이 세상에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똘똘 뭉쳐야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아무튼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작동불능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 철도, 가스 그 어떤 것도 작동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 모두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이 EMP 폭탄인데 그 위험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자꾸 보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군사작전을 한다면 어떤 징조가 안 보일까요? 없을까요? 물론 거의 없겠죠. 왜냐? 이건 이라크 때와 아프가니스탄 그 작전 때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이면 새벽에 그럴 때 전격전 하는 거기 때문에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알면 그거는 작전이 아니죠. 그렇죠? 모두가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 징조가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모두 북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또 미국의 상원, 하원 이런 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 주문을 강경하게 행정부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 담담하고 별말 없고 평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국을 움직여 가지고 북한을 조여 가지고 어떻게 하련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거는 군사 옵션 쪽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반면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 또 한편에서는 도저히 군사 작전 안 된다, 너무 위험해 가지고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협상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흘러나올 때는 오히려 군사작전 쪽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사작전을 흘리면서 그걸로 압력을 넣을 것 같고 그걸로 결단을 넣을 것 같이 늘 하면은 그건 오히려 군사작전 쪽은 마음에 안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 아니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제외하고 어떤 정권에,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을 할 때 이제 그때는 군사작전을 앞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중국에 압력을 넣고 중국이 결단을 내려라 하고 중국과 협상을 하고, 그것도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주변 나라가 알게끔 할 택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자국민 보호 하고 싶겠죠. 지금 한국 내에도 15만이라는 그 미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은 안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국민 보호한다고 철수를 하는 훈련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어떤 조짐을 보이고 이런 거는 차라리 북폭하고는 상관이 없다, 군사작전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오히려 군사작전 하면은 그런 조치 일체 안 하겠죠. 그런 조치를 하면은 남이 의심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건 몰라도 어떤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면은 그 여파가 대번에 좌우 사방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못할 거예요. 심각한데도 그건 못할 거다 이거죠. 일 터지고 나서는 조치하겠지만은 미리는 못할 것이다. 미리 한다면 오히려 그건 아니다, 그냥 훈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조짐은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평화 협상을 흘리고 또 언론에서 그런 것이 떠돌고 그러면은 오히려 군사와 작전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금방 먼 일 날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먼 일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지네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그저 두세 가지 뿐이라 봅니다. 하나는 북한하고 핵 협상하고 평화협정 맺는 거 하나. 이제 그거 한국에 위대한 영향이 미치고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조치 취하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움직이고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없겠지요.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제 군사 조치 이런 것도 못하지요. 시간이 더 흐르면 그때는 이제 그건 절대 못하고 그때 협상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요. 지금도 군사 조치는 좀 늦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핵무장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조치 이제 못할 정도 되면은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무장하고 또 미국의 전술의 핵무기 들여다 놓고 뭐 그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먼 일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지네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그저 두세 가지 뿐이라 봅니다. 하나는 북한하고 핵 협상하고 평화협정 맺는 거 하나. 이제 그거 한국에 위대한 영향이 미치고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조치 취하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움직이고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없겠지요.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제 군사 조치 이런 것도 못하지요. 시간이 더 흐르면 그때는 이제 그건 절대 못하고 그때 협상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요. 지금도 군사 조치는 좀 늦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핵무장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조치 이제 못할 정도 되면은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무장하고 또 미국의 전술의 핵무기 들여다 놓고 뭐 그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뭐.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뚫뚫 뭉쳐서 단결하고 그렇지 않고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달리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참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나라가 종종 있어요. 상당히 강했는데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군사작전을 한번 잘못했다든지 왕이 어떤 결정 한번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강한데 거짓말같이 무너져버리는 경우 그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저 수나라, 당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강성했던 고구려가 그 삼형제 다툼으로 영계소문 아들이 세 형제에 있었잖아요. 삼형제 다툼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강했지만은 의자왕 때 작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져버리죠. 물론 사서에는 의자왕이 유흥에 빠져서 그랬다 하지만은 끝까지 신라보다는 훨씬 강했다는 거죠. 모든 군사력이. 그런데 작전 하나 잘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 인도가 최상의 세계 최고 선진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부처님이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제 군사 조치 이런 것도 못하지요. 시간이 더 흐르면 그때는 이제 그건 절대 못하고 그때 협상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요. 지금도 군사 조치는 좀 늦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핵무장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조치 이제 못할 정도 되면은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무장하고 또 미국의 전술의 핵무기 들여다 놓고 뭐 그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뭐.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뚫뚫 뭉쳐서 단결하고, 그렇지 않고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달리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참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나라가 종종 있어요. 상당히 강했는데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군사작전을 한번 잘못했다든지 왕이 어떤 결정 한번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강한데 거짓말같이 무너져버리는 경우, 그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저 수나라, 당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강성했던 고구려가 그 삼형제 다툼으로, 영계소문 아들이 세 형제에 있었잖아요. 삼형제 다툼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강했지만은 의자왕 때 작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져버리죠. 물론 사서에는 의자왕이 유흥에 빠져서 그랬다 하지만은 끝까지 신라보다는 훨씬 강했다는 거죠. 모든 군사력이. 그런데 작전 하나 잘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 인도가 최상의 세계 최고 선진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고 그 이후로 500년, 1000년간 그때 이제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 평화롭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온 이슬람군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그때는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고 모두 평화롭고 어떤 대립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철저히 좀 안 해가지고 바로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제 강성하고 평화롭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또 그리고 가까운 애로 월남 보세요. 월남이 월명보다는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강하고 민주적